경제적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확 깨닫고는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빠가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그 가난을 벗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을까? 안녕하세요. 테슬리치 채널에 오신 여러분들, 테슬리입니다.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책을 읽거나 혹은 제 요약 영상을 보셨으면 그 차이를 아실 텐데 여러분의 부모님 혹은 자녀들에게 여러분은 부자아빠신가요? 가난한 아빠신가요? 두 아빠 모두 소득은 괜찮았지만 가난한 아빠는 월급에 의존하며 딱히 투자 자산을 불린 것 없이 노후를 빚으로 가난하게 마무리했고, 부자아빠는 자수성가로 사업체를 일궈 현금 흐름을 창출하고 자산을 불렸습니다. 저희 아버진 그래도 부자아빠 쪽에 가까우셨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전 가난한 엄마가 되는 길로 키우셨어요. 그 원인 중 하나에는 딸이라는 점이 아주 큰 영향을 차지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물어봤더니 그 이유가 맞았더라고요. 이 얘기는 뒤에서 자세히 하고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살다가 이렇게 가다간 큰일 나겠다.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구나. 이걸 깨달은 게 3, 4년 그리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때부터 경제와 투자에 관심을 가지긴 했지만 경제적 자유, 경제적 독립의 진짜 필요성을 느낀 시점은 불과 작년이었습니다. 우연찮게도 딱 이 시기 이런 제 생각을 마치 전적으로 지지해주는 듯한 왜 더 일찍 읽어보지 않았을까 아쉬웠던 책을 만나게 됐는데 바로 리치 우먼 이 책이에요. 부자아빠 가난한 아빠 저자의 부인이 쓴 책으로 현명한 여자들을 위한 재테크 지침서라고 나와 있지만 저는 현재 혹은 훗날에 딸을 가진 부모님들 또 남편분들도 읽으시면 너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마도 오늘 제 이야기와 또 책의 일부 내용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 좀 생각해 보시는 계기가 되면 좋겠습니다. 여성의 90%는 인생의 어떤 시점에서든 재정적 삶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지만 여성의 79%는 그에 대한 어떤 대책도 갖고 있지 않다. 책에서는 실질적 통계 자료들을 통해 여자들이 왜 투자를 해야 하는지 보여줍니다. 수입은 더 적은데 오래 살 확률은 더 높다는 거죠. 그러면서도 자산을 불리거나 미래를 준비하는 투자 부분에 있어서는 남성들보다 참여율이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저자는 그 이유를 대표적으로 의존성에 돌려요. 수입에 의존하거나 수입을 관리하는 부분에 의존하거나. 저는 굉장히 독립적인 여성이라고 생각하며 살아왔는데 돌아보니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의존적이더라고요. 저희 아버지는 투자는 잘 모르셨지만 사업을 통해 자수성가한 케이스입니다. 부모님은 투자 이런 쪽에 크게 관심 없으시지만 본인들은 깨닫지 못하셔도 제가 봤을 땐 투자 및 현금 흐름 창출을 위한 행동들을 하셨거든요. 다만 자산을 늘리겠어, 부자가 될 거야 이런 마음으로 전략적으로 접근하셨던 것이 아니라 필요한 때에 더 나은 방향을 위한 결정들이었기 때문에 인지하지 못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몇 달 전 경제적 독립에 대한 필요성을 확 깨닫고는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빠가 사업을 하지 않았다면 우리 가족이 그 가난을 벗고 부족함 없이 살 수 있었을까? 네, 저희 집은 가난했습니다. 제 기억에 한 10살 때까지는 진짜 가난했던 것 같아요. 그 오피스 건물 옥탑방에 4식구가 살았었고 엄마가 저를 가지셨을 때는 라면만 드셨다고 해요. 요즘은 라면만 먹고도 저같이 예쁘고 똑똑한 딸을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밖에 생각나는 예들이 몇 가지 있는데 또 자세히 말하면 즐거운 설 명절 보내고 계실 텐데 너무 촉촉해지니까 넘어갈게요. 이제 저희 집의 반전이 시작됩니다. 97, 98년도 그 IMF 시기 즈음으로 기억해요. 그때 아버지는 오히려 회사를 자발적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오셔서 사업, 제조업에 뛰어드십니다. 그러면서 저희 집이 조금씩 살림이 비기 시작해요. 경제적 측도는 워낙 상대적이지만 초등학생 때 미국 유학 보내달라고 졸랐는데 보내주셨고 또 대학 학비나 어학연수, 집세, 차 구매 같은 큰 돈이 드는 부분은 지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크게 생계에 대해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제 딴에는 그렇다고 용돈을 딱히 받지도 않아서 대학생 때도 늘 과외, 학원 강사 계속 일을 했기 때문에 여유롭다고 느끼지는 못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열심히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면 스스로 학비 감당하고 심지어는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저는 부모님께 엄청나게 의존적이었던 거죠. 또한 직업을 선택함에 있어서도 수입이나 어떤 꾸준한 소득이 보장되는 안정성에 대한 고려는 아예 없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할 수 있었고 일이란 자아실현의 목적이었지 생계를 위한 수단이 아니었거든요. 부모님 세대와는 시대가 변했고 월급만으로는 또 투자와 경제 공부 없이는 경제적 독립은 고사하고 노후 준비조차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을 때 문득 제가 대학생 땐가 그 아빠 회사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했던 게 떠올랐습니다. 사업으로 파탄이 나는 경우도 많지만 당시 저희 집은 그렇지 않았고 결국 가난을 벗어날 수 있게 해줬던 거기 때문에 전 좀 긍정적인 이미지가 있고 또 그때 좀 더 배워뒀더라면 인생을 보는 시각이나 좀 많은 면에서 도움이 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슬쩍 한번 여쭤봤던 거죠. 그 시절에는 가볍게 그냥 무시당했던 그 이유를 몇 달 전에 이제 알게 된 건데 대를 물려줄 만큼 중견기업도 아니었거니와 무엇보다도 딸이었기 때문에 당신이 부인과 자식들에게 희생적이셨듯 잘 키워놓으면 좋은 남자 만나서 편하게 살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전 58세이고 남편은 불시의 사고로 세상을 떴습니다. 하지만 전 우리 재산이 얼마나 있고 어디에 모아놨는지 전혀 몰라요. 그런 문제는 전부 남편이 처리했고 나한테는 돈 걱정은 하지 말라고 했거든요. 남편이 없는 지금 한 살배기 갓난아기처럼 무력감을 느낍니다. 문제는 바로 이거죠. 설령 능력 있는 남편을 만난다 한들 인생은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책에서는 대개 집에서 아내가 경제권을 꽉 쥐고 있다고 하는 경우에도 조금만 깊이 알아보면 진짜 중요한 구매 결정은 전부 남편에게 달려 있다고 합니다. 주식을 사고 팔고 부동산을 거래하는 등 경제적으로 진짜 중요한 결정은 대부분 남편 몫이라고요. 빈곤하게 살고 있는 여자들 중 80%가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가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많은 여자들이 경제적으로 남편한테 의존하는 까닭에 불행한 결혼 생활도 참고 견디거나 꾸준한 수입이 필요해서 싫어하는 직장에 붙어있곤 하지. 자존감보단 안전성을 택한 거야. 갑자기 엄마가 떠오르네요. 아빠가 이 영상을 보지 않길. 결국 어느 시점에 혼자가 될 확률이 높은 여성들은 최소한 가계의 경제 상황에 대해 파악하고 있어야 하는 것은 물론 나아가 스스로 투자하는 법도 알아야 합니다. 저자는 성별로 누가 투자를 더 잘하는지 구분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다 합니다. 다만 여자들이 평소에 잘하는 혹은 선천적으로 남성보다 발달이 더 뛰어난 부분들이 좋은 투자가가 되는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예컨대 여자들은 남자들보다 자존심 혹은 자만심을 다소 덜 부린다는 건데 남자들은 괜히 좀 센 척하는 게 있고 여자들은 좀 뒤로 빼는 게 있긴 하잖아요. 달리 말하면 여자들은 위험 회피 경향이 높은데 주식하는 여자분들 가운데 묻고 따블로 가. 테슬라 3배 레버리지 달려 하는 분들은 거의 없을걸요. 저만 해도 테슬라를 주 콘텐츠로 할 만큼 좋아하지만 일단 주식은 제 투자의 가장 우선순위는 아니고요. 또 제가 한 200주 있다고 하면 생각보다 적다는 반응들이신데 아무리 좋고 제가 잘 안다고 생각하더라도 전 한 종목에 몰빵을 하거나 또 레버리지 하는 거를 선호하지 않아요. 물론 투자 기간이 2년 반밖에 되지 않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수량은 더 늘려갈 거지만 다른 것들과의 비중은 유지하면서 가는 거죠. 제가 이렇게 초라한 수량을 들고 있음에도 뻔뻔하게 테슬라 콘텐츠를 다루는 이유가 여기 나와 있더라고요. 여자들은 남들 눈에 뛰어나 보이기 위해 투자하지 않으며 맞았다거나 틀렸다는 반응에 크게 연연해하지 않는다. 제가 여러분보다 투자를 잘하거나 그래 보이고 싶었으면 막 차트 들고 와서 분석하고 그랬겠죠. 전 그냥 테슬라 투자를 계속 할 만한 상태인지 그 정보를 나누고 싶은 거고 오히려 여러분들 댓글 보고 조언을 많이 새겨 듣습니다. 아니 그래도 4, 5천 투자했으면 많이 한 거 아니에요? 그러나 이 같은 위험 회피성은 투자에 분명 장점으로 활용될 수 있지만 저자는 이에 휘말려 투자 행위 자체에 마비되지는 말라고 당부합니다. 건강한 투자의 첫 시작은 관심과 공부이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이 이 주제와 관련된 제 영상을 보시는 것도 첫 단계를 잘 꿰고 계신 거예요.
앞선 예는 동의하지 않으실지 몰라도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더 뛰어난 투자가가 될 수 있는 이유에 이 부분은 많이들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여자들은 쇼핑 실력이 탁월하다. 좋은 물건과 싼 가격을 알아보는 눈을 가지고 있다. 여자들이 남자들보다 쇼핑을 더 많이 한다는 데에 크게 반대하실 분들은 없으시죠. 아무래도 제품이나 가격 비교를 더 많이 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잘만 적용된다면 섣부른 판단을 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는 건데요. 특히 부동산 투자에 잘 적용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저희 동네에 찜을 해둔 집 한 채가 현재 저의 드림하우스가 있는데 분위기 좀 보게 가보자고 해도 남자들은 왜 그래? 나조차 그래? 우리 집 남자는 지금 살 거 아니지 않냐고 막 귀찮다고 안 가요. 그러다가 이 근처를 지나가게 된 날에 막 이때다 싶어서 결국에는 이제 들렀다가 왔는데 사실 부동산은 당장 구매를 안 하더라도 정말 많이 돌아다녀 보고 그래야 하잖아요. 또 직접 봐야 마음도 더 생기고 더 열심히 일할 원동력이 된다고 보거든요. 솔직히 혼자 갔으면 한 2시간은 잡고 돌아다녔을 텐데 이 발품 뛰는 부분은 확실히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쇼핑할 때도 그렇고 좀 더 단련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같은 투자의 필요성이나 이점을 알면서도 실행까지 가지 못하는 분들은 진짜 이유를 찾지 못해서라고 합니다. 대신 돈이 없어와 시간이 없어라는 변명을 하죠. 보통 사람들은 돈을 먼저 구한 다음 투자를 하라고 말하지. 하지만 나는 투자할 대상을 먼저 찾은 다음 돈을 구하라고 배웠어. 저자는 재정 상황이 아주 형편없었을 때 남편이 철딱서니 없이 투자용 부동산을 하나 가지고 왔대요. 돈이 안 구해지면 안 사면 된다며 일단 돈을 구할 방법부터 궁리해보자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막바지에 기대도 안 했던 한 은행에서 이 투자 건물이 매력적이라며 대출을 해줬는데 이때가 돈이 있어야 투자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바꾸게 된 때라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돈이 없어도 투자할 대상을 찾는데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과 투자자를 설득할 수 있을 만큼 그 투자 대상에 대해 충분히 공부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는 점을 명심해야 해요. 우리가 시간이 없어 라고 말하는 건 사실 훨씬 더 중요한 일이 많아 라는 뜻이야. 시간이 없다는 변명은 대부분 자동 반사에 가까워 이미 너무 많은 일에 치여 살고 있으니까. 우리 여자들의 대표적인 변명이 시간이 없다라고 합니다. 실제 맞벌이를 해도 대부분의 가사 노동이 여자의 몫이 아직도 크죠. 마침 어제 기사에 유급, 무급 노동시간, 식사 등의 필수 시간을 뺀 자유시간이 중위값 60% 이하인 사람을 시간 빈곤자로 분류한 데이터가 나왔는데요. 전 연령층의 여성일수록 시간이 부족하다는 결과가 나왔고 저 역시 시간 없어를 입에 달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이걸 변명이라는 말로 치부하는 게 예전 같았으면 좀 억울하게 들렸을 것도 같아요. 책에서는 갑자기 암에 걸린 여자 치과 의사의 사례가 나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있지만 지금 벌고 있는 안정적인 수입이 끊기면 모아둔 돈으로는 1년 정도밖에 버티지 못할 것이라는 걸 깨달았대요. 암도 암인데 재정적으로 파산하면 어쩌지 싶었다고 합니다. 만일 의사가 희귀병에 걸렸다며 일주일에 최소 사흘은 운동을 하지 않으면 죽을 거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저도 어떻게든 시간을 만들어서 운동을 하겠죠. 마찬가지로 재정적 자유를 우선순위에 둘 진짜 이유를 못 찾았기에 실천에 옮기지 않거나 하더라도 금방 포기하게 된다는 겁니다. 투자란 장기적인 게임이고 가파른 학습 곡선을 그리기 때문에 돈을 더 벌고 싶어, 임대 부동산을 구입하고 싶어, 빨리 은퇴하고 싶어 같은 이유론 충분하지 않아. 투자를 하려면 압도적이고 강한 추진력을 부여할 수 있는 개인적인 이유가 있어야 해. 저 역시 이에 공감하고 그 이유는 잠시 뒤에 얘기할게요. 제가 거의 유일하게 이 책에서 저자와 동의하지 않는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많은 엄마들이 아이들을 대동하고 부동산을 보러 가거나 투자할 사업체를 방문한다며 아이들을 이 과정에 참여시켜 투자가가 되는 방법을 가르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경제금융교육을 하고 싶지 막 땅 보러 다니고 이러는데 데려가는 건 좀 반대합니다. 어릴 때는 아이가 주변 환경을 경제적 기준으로 보길 원하지 않고 저 역시 아이의 눈에 우리 엄마는 땅 좋아하고 주식 좋아하고
이런 엄마로 기억되고 싶지는 않아요. 물론 효과적인 교육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건 좀 저 개인적인 저희 엄마와의 추억이 있기 때문에 더 그런 것 같습니다. 투자나 경제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던 저희 엄마가 유일하게 저를 데리고 다니던 곳은 전도하러 막 쪽방에 할머니 혼자 사시는데 저 데려가서 같이 담소 나누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저는 금융 지식에 밝고 투자에 노련한 엄마도 좋지만 좀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졌던 엄마가 더 되고 싶은 것 같아요. 좀 지금 제가 하는 것과는 모순적인가요? 자, 그럼 이쯤에서 제가 몇 년 동안 포기하지 않고 투자를 지속하고 경제적 독립에 꽂히게 된 압도적이고 강한 계기에 대해 이야기해 드릴게요. 좀 부끄러운데 저는 30쯤 인생 처음으로 제가 버는 월급으로 집세와 보험비, 생활비를 다 감당해 보게 됩니다. 그 늦은 나이에 타국인 미국에 혼자 취업을 오면서부터인데 그동안 용돈벌이만 해왔던 거랑 차원이 다르더라고요. 진짜 커피 한 잔도 쉽게 못 마시겠더라고요. 동시에 소중한 제 월급의 3분의 1이 주인집에 대출금을 갚아준다는 걸. 즉 누군가는 타인의 돈으로 자신의 자산을 불려간다는 걸 나이 30 먹고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뉴스로 머리로 아는 것과 실제 당하는 거? 느끼는 거는 달라요. 1년 동안 일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가서 처음 산 책이 나는 마트 대신 부동산에 간다 이거였어요. 아직도 한국 집에 있을 거야. 그때부터 조금씩 재테크나 투자에 관심을 갖게 된 건데 사실 이때까지는 강력한 동기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노후 준비를 대비한 자산 형성 목적이라 장기 투자와 또 사이드 머니를 통한 인컴을 늘리는 데에 포커스를 뒀죠. 자, 그러다 지난해 저는 경제적 자유를 향한 강력한 개인적인 이유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약 1년 전 미국에서 첫 집을 구매하면서 줄일 수 없는 고정 비용이 크게 생겼습니다. 밥을 안 먹고 숨만 쉬어도 나가는 돈이 이제 4,500만 원이에요. 아파트 렌트비야 좀 더 저렴한 곳을 찾거나 대안이 있는데 이건 내가 집을 팔지 않는 한 계속 가져가야 하는 거죠. 그런데 앞서 살짝 언급했듯 저는 어릴 때 한 13살 졸라서 혼자 미국에 왔을 정도로 여기에 사는 게 꿈이었습니다. 물론 홈스테이 생활이 눈치가 보여서 한 달 만에 돌아오긴 했지만 어렵게 설은 이후 미국에 다시 정착할 수 있게 되면서 전 너무 감사하고 지금 생활이 좋거든요. 미국이 절대로 한국보다 더 좋다는 게 아니라 제 성격이 정말 특이해요. 외로움도 안 타고 엄청 내향적이고 등등. 이곳에서의 삶이 제 성격에는 스트레스도 덜 받고 훨씬 저랑 잘 맞아서 그래요. 즉,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가장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곳에 이제 옮겨 다니지 않아도 되는 우리 집이 생긴 상황인데 작년에 남편이 갑자기 아프다고 응급실에 한번 간 적이 있었거든요. 물론 바로 퇴원할 정도로 큰 병은 아니었지만 그때 진짜 큰일 난 줄 알고 우리가 얼마 모아두고 막 이런 것보다 부채 없는 집 한 채가 있다거나 혹은 둘 다 일을 못해도 이 집을 유지하고 지금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는 현금 흐름이 정말 필요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이것부터 확실히 해둘게. 내 목표는 투자가 아니었어. 심지어 부자가 되는 것도 아니었고 내 목표는 재정적 독립을 달성하는 거였어. 나에게 재정적 독립이란 일을 하지 않아도 매달 생활비로 나가는 돈보다 더 많은 돈이 주머니로 들어오는 것을 의미해. 책에서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저자와 제 목표가 일치해서 반가웠는데요. 저자는 투자를 통해 매달 일정한 수입이 들어오면 생계를 유지하는데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하지 않다며 목돈을 모으기보다 돈이 다달이 꾸준히 들어오는 게 더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올해부터 어느 정도 실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현금 흐름을 창출하는 첫 번째 단계는 현금 흐름을 공급해주는 자산을 만들거나 구입하는 것입니다. 임대용 부동산, 배당금을 주는 주식이 대표적이죠. 요는 이 투자를 통해 돈이 주기적으로 들어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의미 있는 수준의 어떤 배당금 혹은 이자를 받으려면 주식을 엄청나게 보유하거나 저축액이 커야 하고 임대용 부동산은 말할 것도 없이 어느 정도 큰 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만 생각해 왔기 때문에 자산을 먼저 좀 크게 불리고 경제적 독립은 그 뒤라며 좀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던 건데요.
앞서 투자 대상을 먼저 찾고 생각하라는 말이 좀 크게 와닿아서 현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게 없나 엄청 고민했습니다. 그렇다고 또 제가 위험을 또 크게 지는 스타일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새로 또 대출을 받고 금리도 높은데 막 투자용 부동산을 구매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제가 했었던 룸렌트, 당시는 제가 세입자였지만 저도 해보기로 했습니다. 뭐 방이 3개밖에 안 되고 각자 또 오피스로 쓰고 남는 방이 없어서 좀 생각지도 않았던 부분인데, 하고자 뭔가 찾고자 마음을 먹으니까 큰 방을 공간을 분리해서 침실 겸 한 명의 오피스로 쓰면 되고 여러 방법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룸 렌트보다 더 장기적이고 수익도 더 높은 홈스테이를 하게 됐어요. 이미 올해 한 학생이 들어오기로 계약까지 했습니다. 물론 아이를 챙겨주고 해야 해서 할 일이 더 늘긴 하지만 덕분에 현금 흐름도 좀 발생시킬 수 있고, 여기 학교를 너무 다니고 싶어하는 그 친구에게도 편안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다면 그것도 무척 보람될 것 같아요. 외롭지 않게 학생 한 명을 더 찾고 있는데 주변에 미국 홈스테이를 찾는 분 계시면 메일 보내주세요. 이게 바로 저의 투자, 경제적 독립을 꿈꾸게 된 계기입니다. 설사 이곳에 홀로 남겨진데도 외국인이자 여자인 제가 자립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려고요. 이 목표를 이뤄감에 있어서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도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겁니다. 너무 감사드려요. 저 역시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기 위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이 책을 꼭 여성분들이 아니더라도 부모님이나 남편분들도 보시면 좋겠다고 했던 그 의미가 좀 잘 전달이 됐으면 하네요. 다음 편 돈의 심리학에서는 30대 영화 감독을 꿈꾸다 실패한 한 청년의 이야기와 그에게 위로와 동기를 부여해준 책의 내용을 가지고 올게요. 그럼 모두들 즐거운 설 연휴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